자, 세 번째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자, 우리 직류기에서도요. 전기자에다가 물론 이제 직류기는 회전 전기자 형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자 철심에다가 이제 계자 건선을 전기자 권선을 감죠. 예, 그 감는 방법에 따라서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동기발전기도요. 동기기도 이제 물론 회전 계자형이죠. 계자가 서 있고 이제 전기자를 감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바깥쪽으로 고정자에다가. 근데 어찌됐든 뭐 고정자에 감더라도 동기기에 있어서 이제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게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동기기의 전기자 자, 권선법은 전기자 권선법은 직류기에서 쓰던 권선법은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직류기에서 얘기했던 전기자 권선법이 요거였잖아요. 패로권 사용하는 게요. 그 다음에 고상권 쓴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패고 그 다음에 2층권이요. 그죠? 패고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파권을 쓰거나 중권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직류기도 똑같이 이 권선법들은 그대로 사용을 해요. 이제 물론 동기기 특성상 파권보다는 중권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파권을 아예 안 쓰는 거는 아니니까 파권 쓰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은 근데 이제 중권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쓸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쓴다. 이게 직류기와 똑같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면서 동시에 이건 이제 직류기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쓰면서 동시에 첫 번째 분포권이라고 하는 권선법을 사용을 합니다. 분포권. 그럼 여기도요. 원래는 개로권, 패로권 중에 패로권 쓴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개로권, 패로권처럼 얘도 이 분포권하고 상반되는 이게 쓰지 않는 권선법이 있어요. 반대되는 형태의. 그래서 이 분포권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집중권이요. 분포가 돼 있느냐, 집중이 돼 있느냐 그건데 뭐 자세한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이제 집중권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로권, 패로권 중에 개로권 안 쓰고 패로권 쓴다 이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분포권, 집중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감는 방식에 따라서 집중권 안 쓰고 분포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반되는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쓴 거고 어쨌든 집중권을 쓰지 않고 분포권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단절권이라는 권선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단절권과 반대되는 역시 개념이 있는데 왜 이제 전절권이라는 게 있어. 전절권. 전절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전절권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단절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기에서 쓰던 이런 걸 쓰면서 동시에 분포권이라는 권선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단절권이라는 권선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물론 이것도요. 실제로 어떻게 감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자, 분포권, 그 다음에 단절권을 쓰는 목적이, 주 목적이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분포권을 쓰는 이유도, 단절권을 쓰는 이유도, 이게 이제 주목적.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 주목적은. 두 개에서. 자, 분포권과 단절권의 주 목적은, 이게 결국은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조파를 제거해서
원하는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파가 섞이게 되면은 파형이 찌그러지게 되죠. 네. 그럼 찌그러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그것 때문에 야기를 시켜요. 네, 시키는데 결국 이제 원하는 고조파, 그러니까 섞여 있는 고조파들 중에 원하는 고조파만 드러내는 게 가능하다고요. 예. 이거나 이걸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게 제일 주 목적이고, 그러면 고조파가 제거가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파형이 좋아지는 거죠. 즉 파형이 개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를 해서 파형을 개선하고자 함이 분포권과 단절권의 주 목적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주목적만 이제 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분포권을 사용을 하면, 분포권을 쓰면 집중권을 쓴 경우에 비해서 이거 말고 주목적 말고도 이제 부수적으로 장점들이 좀 생겨요. 생기는데 분포권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회전 계좌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바깥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슬롯을 이렇게 판다고 그랬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그죠? 이극자리 같으면 뭐 이제 이쪽에 회전자가 여기 N극, 여기 S극. 그래서 이제 이게 도는 거잖아요, 계좌가. 그죠? 안에서 계좌가 돌아가는데 N극 쪽으로 권선이 들어가면 여기 S극 근처에서 이제 뒤에서 돌아서 여기로 나와야 되죠. 그래야 이제 권선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한 번만 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을 감죠. 여러 번을 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뭐 한 30번 감을 건데, 30번을 감는다고 쳐요. 30번을 감을 건데, 요 슬롯하고 요 슬롯만 이용해서 30번을 계속 여기다가 30번을 다 감으면 그걸 집중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분포권은 뭐냐면 슬롯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요만큼만 그려볼게요. 이 뺑 돌아가면서 다 그려야 되죠. 근데 이렇게 3개씩만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번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겠죠. 이제 반대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로. 10번은 여기다가 감아요. 10번은. 그리고 11바퀴째는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0바퀴는 또 여기다 감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21바퀴째 붙는 여기부터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번, 10번, 10번씩 감는 거죠. 어쨌든 전부 다 N극 근처에 있는 거고 S극 근처에 있는 거니까 대신에 슬롯 하나에다가 30번을 다 때려 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0번, 10번, 10번씩 나눠서 감았잖아요. 분포시켜서 감았잖아요. 그래서 분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감아주면 중요한 목적은 고조파 제거돼서 파형 좋아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이렇게 감는.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게 발전기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이제 부하 연결해서 쓰다 보면 여기에 전류들이 흐르게 되고,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르다 보면 내부에서 이제 열도 발생을 할 거고. 그죠? 꽤 뜨거워집니다, 내부가. 근데 이제 집중권 같은 경우는 여기 30가닥 다 감겼으니까는 열이 축적이 되기 쉽죠. 근데 10번, 10번 이렇게 나눠서 감아주면 아무래도 여기에 30번 다 감긴 것보다는 열을 배출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밖으로. 자연스럽게 과열 방지가 되죠. 맞나요? 네, 과열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것도 뭐예요? 쉽게 보면 이렇게 감았으니까 이 코일이잖아요. 이게 L 성분이 있겠죠. 그거에 의한 리액턴스가 있을 테고, 그죠? 근데 이제 30번을 다 제자리로 다 때려 감은 것보다는 펼쳐서 감으면 이게 이제 자로 자체가 퍼지거든요. 예, 그래서 L 값도 줄어들어요. 이게 즉 리액턴스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감으면.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자연스럽게 열을 고루 발산해서 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설명에. 근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열을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포가 돼 있으니까 열을 고루 발산시켜서 뭐 결과만 쓸게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예, 과열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누설 리액턴스가, 전기자 권선의 리액턴스가 감소된다. 예, 그래서 누설 자, 이건 분포권 얘기입니다. 네, 분포권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단절권도 주목적은 역시 이건데, 주목적은 이건데, 저 단절권은 뭐냐면 이 짧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전절권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감은 방식이 전절권이에요. 제가 아까 뭐 이게 요 하나에다 감는다고 치면 30번 감을 때 여기에다 30번 다 때려 감는다고 그랬죠. 물론 뭐 분포 시켜봤자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건데, 그럼 그 뭐 어쨌든 이제 전절권이에요, 전절권. 이게 뭐냐면 극간격, N극, 그 다음에 S극, 축이 여기죠. N극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게 나올 때 S극의 가운데로 나와서 정확하게 극간격,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극간격이에요. 하나의 극에서 다음 극까지의 간격. 근데 권선도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나왔으니까 권선의 간격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극간격과 권선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전절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럼 단절권은 뭐냐면 권선을 짧게 감는다라는 얘기예요. 극간격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극짜리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데 좀 뒤에 문 좀 닫는 게 낫겠는데. 시끄러워서. 자, 그러니까 이제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와야 되죠. 예, 근데 여기로 들어간 권선을 잡아 뺄 때 여기로 안 나오고요. 여기보다 조금 앞에 슬롯으로 여기로 나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극에서 극까지보다 권선을 집어넣고 뺀 그 간격이 조금 짧은 거죠. 예, 그걸 단절권이라고 그래요. 단절권. 근데 뭐 분포권이면서 단절권으로 감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건 여기로 나오게. 아니지? 그렇죠. 여기로 들어간 건 여기로 나오게. 여기로 들어간 건 여기로 들어간 건 여기로 나오게. 그러니까 분포권도 써가면서 단절권으로도 쓰는 거예요. 실제 감는 방식은. 네,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은 이제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4극짜리 같으면 조금 보기가 저 2극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상하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4극이면 대충 그릴게요. 여기 자극 4극이면 뭐 N극, 계좌가 S극, N극, S극, 뭐 대략 이런 구조겠죠? 그 N극 가운데 슬롯으로 들어가면 다음 극인 S극, 여기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기로 나오면 전절권이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극간격하고 권선, 자극간격, N극 가운데에서 S극 가운데까지 90도죠? 극간격이. 그럼 권선도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여기로 나온다고요. 딱 극 자리로. 그럼 전절권. 근데 조금 짧게 감는다고요. 앞에서 나온다고요.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단절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절권으로 감으면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느냐? 권선을 짧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권선이 덜 들어가겠죠. 재료가 좀 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권선량. 근데 권선이라는 거는 구리죠, 구리. 동. 그래서 동량이라고도 하고, 권선량 또는 동량이 감소한다. 뭐 분명히 장점이죠. 뭐 재료가 덜 들어가는데, 돈이 덜 들어가는데. 그래서 분포권은 이런, 단절권은 이런 장점이 있다.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자, 분포권 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포권 개수. 예. 이 분포권 개수를 K, 아니 뭐 문자는 뭘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보통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 KD로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포권 개수 KD는 원래 집중권보다 분포권으로 감으면 아까 어땠나요? 자극에서부터 뭐 N극이 여기 있으면은 N극 딱 그 슬롯으로 30번 다 N극 S극으로 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뭐 좋은데 이게 옆으로 펼쳐서 감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 들어간 권선하고 여기 들어간 권선들은 자극의 가운데에서 어쨌든 뭐 약간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자기장들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선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분포권을 쓰면 집중권 쓴 경우보다 기전력이 떨어져요. 발전기 발생 전압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겠죠. 그게 원래 분포권 개수가 뭐냐면 집중권으로 감았을 때 발생되는 기전력에 대해서 분포권으로 감으면 기전력이 몇 배나 되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 배율을 분포권 개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식을 뭐 유도를 하고 해볼 수 있는데 우린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 그걸 뭐 이해한다고 해서 뭐 실제 시험 가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결과만 알고 있어야지. 예, 그래서 그 비율을 전압 기전력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자 요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외워서 가셔야 됩니다. Q. 이 Q가 뭐냐면 집중권으로 감으면 슬롯 하나에다가 30번 다 때려 감는다고 그랬죠. 하나, 슬롯 하나. 매극, 이게 N극 하나당. 매극이라고 그래요. 자극 하나당 매극, 그 다음에 매상. 원래는, 이거 아까 그림을 괜히 주셨네. 또 그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극, 이 안에 이제 대충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N극 가운데에 슬롯 파서 여기 파가지고 여기로 이제 권선, 전기자 권선 이렇게 감아 넣어요. 그럼 들어가면 뒤에서 돌아서 다음 극인 S극 가운데 슬롯 여기로 정확하게 나오면 요걸 우리가 전절권이라고 뭐 한다. 극간격과 권선 간격이 일치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이제 팝권이면 직렬 연결하니까 여기서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로 또 들어가요. 그 뒤에서 돌아서 이제 다음 S극 여기로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로 또 들어가가지고 여러 번 그대로 감으면 집중권인 거고, 분포권이면 이제 여기로 안 들어가고 이제 적당히 감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그 다음 슬롯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여기로. 그럼 당연히 이게 돌아서 나올 때는 여기서도 그 다음 슬롯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돌아서 그 다음 슬롯으로 들어가서 또 그 다음 슬롯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 뭐 적당히 또 10번 감았으면 그 다음은 또 여기 하나씩 또 이동하는 거죠. 전부 분포권으로 감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극간격도 짧게 저 권선 감는 것도 단절권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Q가 뭐냐? 매극, 이게 N극 하나당, 매극, 매상. 실제로는 이런 상권선을 몇 개 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3개를 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상이라서. 그러니까 매극, 자극 하나당, 매극, 매상. 3상 중에 상 하나당. 그래서 매극, 매상당, 이제 슬롯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극, 매상당, 슬롯수. 그게 뭐냐? 요거 몇 개에다 나눠 감을 거냐고요. 30개를 하나에다가 다 때려 감을 수도 있고 그럼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1개인 거예요. 2개에다가 15번, 15번씩 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2개 쓰면 여기도 2개 쓰고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를 쓰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2개에다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에다가 10번, 10번, 10번씩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5개에다가 6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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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닥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6개씩 써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슬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 그거를 여기 지금 Q라고 한 거예요. Q. 그 다음에 사인. 예, 다 사인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 E. M. 그 다음에 여기 다시 Q. 매극 매상 슬로스. 분의 여기 180도. 근데 우리가 라디안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는 이제 도보다 라디안이 더 편해요. 사실은 쓰다 보면. 예. 근데 우린 도가 더 익숙해서 이제 그냥 180도 이렇게 하지만 여기 파이는 파이 라디안이에요. 도 아니고 3.14도 아니고 3.14 라디안. 도로 얘기하면 180도. 하여튼 Q 사인 EM Q분의 파이분의 분자에는 요 Q 뺀 거 사인 EM분의 파이 180도. 자,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Q 앞에 거 뒤에 거 뺀 게 그대로 분모해서 분자로 그대로 올라왔고요. Q는 매극매상 슬로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 여기 M은 뭐냐면 상의 수. 근데 지금 동기기 하고 있죠. 동기기 기본 몇 상이라고요? 3상.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M은 3이에요. 3상. 예, 3이고 매극매상 슬로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개의 슬롯에 나눠 감을 거냐. 예, 매극매상의 슬로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집중권으로 만약에 감았는데 집중권의 분포권 개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집중권은 매극매상 슬로스가 얼마라고요? 집중권이 뭐라고요? 슬롯 하나에다 다 때려 감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극매상 슬로스 Q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1이면 분자하고 분모가 어때요? 똑같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요? 집중권이라면 네, 1 나오겠죠. 분포권 개수가. 당연하겠죠. 원래 이 분포권 개수가 뭐예요? 집중권으로 감았을 때의 전압에 비해서 분포권으로 감으면 몇 배 나오냐, 전압이. 그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중권으로 감으면 당연히 집중권으로 감았을 때 전압하고 똑같겠죠. 뭐 비율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집중권이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 이 문제가 있어서 써드리는 거예요. 집중권의 분포권 개수가 얼마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권의 경우는 분포권 개수가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분포권 개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답이 0. 그냥 96인 줄 알고 계세요. 나중에 언제 시간 나실 때 여기에다가 3상이니까 3 넣고 M에다가 Q에다가 매극매상 슬로스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4개, 5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여기다 3 넣고요. 여기다 2 넣고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Q에다 2, 여기다가도 2 이렇게 넣고서 이 전체를 계산기 이렇게 눌러보면 0.966 얼마 이렇게 나와요. 9666 이렇게. 3개 나눠가면 수도 있죠. 3 넣고 계산하면은 0.96 이 정도 나옵니다. 4 넣고 계산하면 0.95 얼마 이렇게 해서 반올림하면 0.96 돼요. 그러니까 이 매극매상 슬로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뭐 전압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그게 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0.966, 0.96, 0.95 얼마, 뭐 0.95 그러니까 한 5개 되면 0.95 4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조금씩 값이 작아지긴 하는데 이게 푹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숫자가. 그리고 실제로 그럼 분포권 쓴다고 해서 이거를 뭐 10개, 20개씩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10개면요. 10개 나눠 감으면요. 3번씩 30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0개면 여기도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일단 40개가 필요하죠. 근데 그건 한 상당이잖아요. 그럼 권선을 3개를 감아야 되니까 4, 32 하면은 이 슬롯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20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120개 어떻게 파요, 여기다? 네. 슬롯을 120개를, 뭐 팔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 팔려면, 이런 식으로 120개를 뺑 둘러서 팔려면, 그거 다 돈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진다고요. 만들기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분포권으로 한다고 해도 보통은 한 5개 정도까지 보통 사용을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도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형태로 값을 줘요. 저 매극매상 슬롯으로 해. 그러니까 굳이 그걸 뭐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하시지 말고 뭐 어찌 됐든 그래 봐야 0.96 이쪽 저쪽 언저리에서 답들이 나오거든 전부.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제일 가까운 걸 보기 중에 그냥 고르시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절권이요. 단절권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감으면 여기로 들어가서 n극 가운데로 안 나오고 여기 옆으로 나오면 여기네. 네, 사극이니까요. 이제 극에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기전력 이해도 좀 덜 발생하겠죠. 자극하고 멀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절권 개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단절권 개수라는 게 뭐냐면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에 비해서 짧게 감으면 기전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몇 배냐, 뭐 0. 몇 배냐. 그 비율을 갖다가 단절권 개수라고 그래요. 단절권 개수. 자, 근데 이제 단절권 개수는 K, 뭐 P라고 해서 뭐 좀 써보죠. 단절권 개수는 사인, 전부 다 뭐 예구, 사인으로 돼 있어요, 식들이.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입니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러면 이제 이 베타가 뭐냐? 네, 베타가 뭐냐면 당연히 이게 단절권 개수니까요. 극간격보다 권선 간격이 얼마나 짧은지를 나타내는 게 어딘가엔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베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극간격분의 극간격분의 권선 간격. 만약에 저 전절권이면은 극간격하고 권선 간격이 어떤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1 될 거 아니에요, 베타가? 그럼 여기 베타가 1이면 결국은 사인 2분의 파이죠. 그럼 파이가 몇 도라고요? 180도. 그럼 2분의 180이면 결국 사인 몇 도란 얘기예요? 사인 90도. 그럼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당연히 전절권으로 감으면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 전압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 비율이. 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절권 개수가 전절권의 단절권 개수가 얼마냐?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 단절권 개수가 얼마냐? 그러면 1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짧게 감으면 뭐 0. 얼마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얘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원래는. 근데 얘는 요거 말고요. 여기를 좀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 베타가, 자, 아까 그랬잖아요. 원하는 고조파만 끄집어낼 수 있다고. 삭제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3고조파 순환전류는 저 Y결선을 통해서 내부에서 순환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그죠? Y결선 하면은 안에서 순환할 회로가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고조파는 발전기, 동기발전기의 3고조파는 Y결선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5고조파예요. 항상 홀수차, 그리고 차수가 낮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고조파들도.
크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 없애야 되는 건 5고조파일 거 아니에요. 3고조파는 결선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이 단절권 개수에서 이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냐면 0.8이에요, 그게. 원래는 이게요, 지금 이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런 게, 사실 이거는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고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 식이에요. 그럼 고조파 성분에 대한 분포권 개수하고 단절권 개수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요 파이 있죠? 기본파는 우리가 1고조파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 1고조파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본파잖아요. 그래서 1파이에요, 1파이. 여기도 1파이, 여기도 1파이. 그럼 만약에 5고조파에 대해서는 분포권 개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Q 사인 2m Q분의 5파이 분의 2m 5파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13고조파에 대한 거면 13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이가 5고조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면 여기가 5파이로 들어간다고요. 13고조파면 여기가 13파이로 들어가고. 이 자리가. 이게 원래 그래서 여기 이제 N 베타 파이, N은 고조파 차수, 여기도 N 파이, N 파이. 고조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5고조파 같으면 이제 K, P가 5고조파에 대한 겁니다. 5고조파. 5고조파에 대한 거면은 단절권 개수가 사인 2분의 이거 5베타 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5고조파를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은 5고조파의 단절권 개수가 0이 나오면 돼요. 0이. 왜냐면 5고조파에 대해서 5고조파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5고조파 기전력을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까 이 단절권 개수나 분포권 개수라는 게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에 비해서 단절권으로 감았을 때 기전력의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5고조파를 안 남기겠다라고 하면 그게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0이. 이게 0이 되는 베타가 얼마냐? 그러면 사인 몇 도가 0이죠? 사인 0도가 0이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 베타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죠. 근데 베타가 0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극간격분의 권선간격이 0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또 0 되는 게 뭐 있어요? 사인 0도도 0이지만 사인 180도도 0이죠. 사인 180도도 0이거든요. 그럼 사인 180도가 되려면 파이가 180이니까 2분의 5베타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이려면 베타가 얼마여야죠? 5분의. 베타가 5분의 2면 여기가 1 되죠. 예, 그러면 이제 1파이니까 사인 180도. 이거 맞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단절권이라는 게 극간격에 비해서 N극으로 들어갔으면 S극으로 나오는데 S극 가운데보다는 조금 짧게 가면서 일찍 나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0.4죠. 절반도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럼 N극으로 들어간 놈이 나올 때 S극 근처도 못 가고 N극하고 S극 절반보다도 앞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N극이고 나오는데도 N극에 가깝잖아요. 그렇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감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사인 또 얼마가 0인가요? 360도. 사인 360도. 그러려면 얘가 얼마면 되죠? 2면 되죠. 이게 2가 되려면 얘가 5분의 4면 되죠. 5분의 4면 0.8이잖아요. 그러면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S 그 근처까지는 0.8 정도면.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이 0.8이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거. 근데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13고조파 없애고 싶으면
예, 여기 13 베타 파이 이렇게 놓고 또 0 되는 것도 찾아가 보면 됩니다. 예, 그래도 절반은 넘어올 때까지로 해서 절반 이전이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문제 나와봐야 뭐 이거 5고주파 제거 문제. 예. 그리고 3고주파 제거 문제 한 번 나왔었어요. 대부분은 5고주파 제거하기 위해서 베타 값이 얼마냐. 이거 알고 계시라고 그냥 뭐 그때마다 계산하시지 말고. 이게 5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베타 값이에요. 베타 값 0.8. 수치를 좀 외워두고 있자.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2번에서 유기기전력 했었죠. 자, 그 유기기전력 할 때요. 4.44 K파이 FN 했었죠. 요때 요 K를 뭐라고 한다고요? 권선계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제 나오는데 이 권선계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분포권계수하고 단절권계수의 곱한 값을 권선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고주파 기전력을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얘나 그러니까 5파이, 여기도 5파이, 5베타 파이겠죠? 이렇게 놔서 그 값이 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하나가 0이 된다면 결국 이게 0이니까 5고주파 기전력이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이 권선법을,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파에 대해서는 어때요? 뭐 0.96, 뭐 얘도 뭐 0.9 얼마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절권이나 집중권이나 전절권 쓰면은 이제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분포권 단절권을 쓰면 뭐 0.96, 0.9 얼마, 뭐 8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기전력은 떨어지죠. 이걸 쓰면. 그러니까 원래 장점이 있으면 뭐 단점도 나타나는데 이 분포권 단절권을 쓰면 다 좋은데 고주파 제거해서 파형 개선도 되고 뭐 과열 방지, 리액턴스 감소, 권선 뭐 동량 감소 뭐 다 좋은데 기전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출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근데 뭐 전압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출력이 높아봤자 어차피 파형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제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주파들이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발전기에서는. 분포권, 단절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이네요. 4번.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4번은 간단하게요. 동기속도. 회전 속도니까 이제 뭐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회전 속도 할 때도 N으로 썼었죠? 물론 RPM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직류기하고는 다르게 이제 동기 속도 그랬으니까 S 이렇게 첨자를 붙일게요. S가 뭐의 약자겠어요? 동기화 시키다. 이걸 뭐라고 영어로요? 싱크 시킨다 그러잖아요. 싱크. 싱크로너스라고 그러죠. 동기화 시키는 거. 그 약자로 S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 속도. 근데 원래 동기 속도의 원 뜻은 뭐라고요? 동기 속도가 원래 무슨 속도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상에다가 이제 동기전동기, 뭐 동기 발전기 삼상인데 삼상전원 집어넣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전기잡 그 바깥쪽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N극, S극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자계가 생긴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회전자계의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자계의 속도를. 네, 원래 동기속도의 간단한 정의는 이거예요. 네, 삼상에 의한 회전자계가 회전하는 속도. 근데 동기기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계자가 회전 계자형이니까 그 계자가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이 회전자계를 그대로 쫓아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기는 동기속도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동기기예요. 동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라고 해서 동기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기기를. 네. 자, 그럼 이제 동기속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ns 네, P분의 120F입니다. 아니, 뭐, 이제 지금 여기 설명. 뭐, 간단하니까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자, 발전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상 거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고, 전기자 건선이죠? 전기자. 그리고 안에 이제 계자가 들어가잖아요.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N극, S극. 그래서 이제 이게 돌죠? 회전을 하면 이게 360도 돌면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360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기전력은 딱 여기까지 나오죠? 그 얘는 1초에 60바퀴를 돌면은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기전력의 주파수가 몇 헤르츠 돼요? 60Hz 되는 거죠. 1초에 60바퀴 돌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2극짜리에 2극, N극, S극. 2극 기준으로 주파수는 결국은 뭐가 돼요?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1초에 60바퀴 돌면 60Hz고 1초에 뭐 10바퀴 돌면 10Hz겠죠. 어차피 이 모양이 1초에 10번 나올 텐데 10바퀴 돌리면 1초에. 맞나요? 60바퀴 돌리면 60번 나올 테고. 60Hz 맞잖아요.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면은 이제 문제에서 속도 줄 때는 초당 회전수로 안 주고 뭘로 준다고요? 분당 회전수 RPM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PM으로 되어 있는 회전 속도를 뭘로 나눈 거? 초당으로 바꿔야 되니까. 60. 그 만약에요, 얘가 2극이 아니고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4극이었으면요. 360도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회전자가 한 바퀴 도는 360도 도는 동안에 요게 몇 번 나와요? 4극이면 2번 나오게 되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에. 맞나요? 그러면 1초에 30바퀴만 돌려도 60Hz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당 회전수의 곱하기 얼마 한 게 주파수가 돼요? 2한 거. 4극은.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치울게요. 그래서 4극 기준으로 보시면 기전력의 주파수가 초당 회전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2한 거. 만약에 6극이면 어떻게 되냐? 하나만 더 해보죠. 뭐 6극. 주파수는. 6극이면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그러니까 360도를 돌리면 이 모양이 몇 번 나와요? 한 바퀴 도는 동안 3번이 나오죠. 그럼 1초에 20바퀴만 돌려도 60Hz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6극짜리 같은 경우는 초당 회전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3한 거. 여기요, 2극짜리는 2란 거죠? 곱하기 1, 2, 3. 근데 요 1이라는 게 뭐예요? 2극일 때 1이라는 게 결국은 극수 P를 2로 나눈가? 여기 2가 뭐예요? 4극을 2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고요. 극수 4극을 2로 나눈 거. 여기 3은 뭐예요? 6극을 2로 나눈 거. 맞나요? 극수를 P 6극을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결국은 일반화를 시켜보면 결국 동기발전기의 주파수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120분의 회전속도, 발전기 회전속도 곱하기
극수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동기기의 회전 속도는 P분의 120F잖아요. 맞죠? 이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극수하고 뭐 몇 RPM으로 돌리고 있다. 발전기를 주파수는 몇 헤르츠 나오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테고, 어떤 경우는 뭐 동기 전동기가 뭐 몇 RPM으로 돈다. 몇 극짜리다. 그러면 주파수 얼마 들어오고 있는 거냐. 그렇게 뭐 주파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저 삼상을 쓰든 단상을 쓰든 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표준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60Hz죠. 우리나라 저 표준 주파수 60Hz. 예. 근데 이 뭐 4극짜리 전동기다. 그 회전 속도가 얼마 나오는 거냐? 이 전동기는 4극이고요. 주파수 60Hz면 이 회전 속도 나오잖아요. 예, 120분의 어떻게요? 자리 바꿔서 N은 P분의 120F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 구할 수 있는 거죠. 회전 속도. 그럼 동기기에서는 동기 속도가 회전 속도라니까요. 예. 그래서 NS는 P분의 120F. 물론 이제 이렇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파수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120분의 NSP. 자, 이렇게 해서 뭐 식 자체는 간단해요. 자주 써야 되는 식입니다. 동기 속도. 회전자계의 속도는 이렇게 구한다. P분의 120F. 근데 그게 결국은 회전자계의 속도지만 동기기에서는 그게 회전 속도가 된다. 계자가 그걸 그대로 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5번으로 가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전기자 반작용. 근데 전기자 반작용도 직류기에서 했었죠. 전기자 반작용.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예,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또는 자속이 생기고, 전류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 자속 생기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계자에 영향을 줘가지고 발생되는 기전력의 파형을 찌그러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세지고 일부는 약해지고 하면서 중성축이 기울어지고, 그죠? 그리고 세지는 쪽은 생각보다 많이 못 세지고 포화 때문에, 약해지는 쪽은 뭐 그대로 약해지니까 전체적으로 감자가 돼서 기전력이 떨어지고, 결국 직류기에서는 그게 이제 뭐 정류 불량도 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됐잖아요. 불꽃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똑같아요. 동기발전기도 또는 동기전동기도 분명히 뭐 계자가 도냐 전기자가 도느냐의 차이지, 결국 전기자에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이 회전하는 자기장이나 자속이 결국 계자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럼 자속 밀도가 불균일해지니까 그 상태에서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면 발전돼서 나오는 저 교류 기전력의 파형이 찌그러지고 고조파가 섞이고, 맞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그게. 네. 이제 정의는 똑같아요, 정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직류기보다는 조금 복잡한 그 구조를 갖게 돼요, 이 전기자 반작용이. 왜냐면 직류기의 경우는 어차피 부하에서 직류를 쓰죠. 직류 발전기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직류를 끄집어내서 직류를 쓰려고 직류 발전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부하에선 직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직류에서는 직류는 위상이,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전기자 반작용을 그냥 고려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기발전기는 교류기죠. 그럼 부하에서 용량성 부하를 써서 앞선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유도성 부하를 써서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선 전류냐 뒤진 전류냐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의 양상이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복잡해져요. 이 위상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직류기보다. 예. 됐죠? 예, 그래서 자, 전기자 반작용을 이제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이걸 이제 어차피 외우셔야 돼서 조금 쉽게 좀 그나마 외우게 구분을 이걸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자,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행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횡축 반작용과 직축 반작용으로 일단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직류기에서 얘기했던 건 이 중에 횡축 반작용만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횡축 반작용은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에서는 요게 그러니까 횡축 반작용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이게? 언제 횡축 반작용이 발생을 하느냐? 동위상일 때. 어차피 직류는 무조건 동위상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긴 교류 발전기잖아요, 동기 발전기는.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서 뭐 앞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뒤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항 부하만 있으면 뭐 동이상일 수도 있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요 횡축 반작용은 동이상일 때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예, 동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직축 반작용은 언제 나타나겠어요? 예, 위상차가 있을 때. 그것도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90도 지상일 때, 그 다음에 반대로 90도 진상일 때. 자, 동이상이면 횡축 반작용만 발생해요. 90도 지상이거나 90도 진상이면 직축 반작용만 발생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에서 위상차라고 하는 게 0도, 이거 동이상, 아니면 90도, 뭐 L만 있거나 C만 있으면 뭐 90도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위상차가 뭐 10도 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역률이 0.9, 뭐 0.8 이런 식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동이상 성분과 90도 위상 성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예, 그러니까 0도면 횡축 반작용만 생기고 90도 진상이거나 지상이면 직축 반작용만 생기는데 뭐 45도라든지 30도라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나타난다고요. 이 두 가지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동이상일 때는 이제 뭐냐? 그 앞에서요. 직류기 할 때, 직류기에서는 이것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직류기 할 때는 왜 N극이 있으면 N극의 절반은 세지고 절반은 약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성축이 돌아갔었죠. 그 축이, 중성축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니까 눕잖아요, 옆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편자라고 그래요, 편자. 편자작용. 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어떤 애만 더 이뻐하면 그 편애한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사랑이 쏠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장이 강해지는 쪽, 약해지는 쪽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왜 절반 세지고 절반 약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직류기에서 얘기했던 그거, 반절은 세지고 반절은 약해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편자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편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90도 지상일 때, 90도 진상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90도 지상일 때는 동이상일 때는 반절은 세지고 반절은 약해진댔죠. 90도 위상차가 나면 반절은 세지고 반절은 약해지고가 아니라
N극 절반은 세지고 절반은 약해지고 이게 아니고 N극이 몽땅 다 세지든가 전체가 N극 전체가 아니면 N극 전체가 다 약해지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0도 지상일 때는 감자가 돼요. 감자작용. 그러니까 자극 전체가 다 약해지는 감소가 된다고요. 기자력이 감소되는 작용이 나온다고요. 감자. 반대로 90도 진상. 앞선 전류. 이게 이제 부하 쪽에서 이제 C 성분을 많이 썼을 때겠죠. 그러니까 용량성 부하를 많이 쓰면 앞선 전류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는 증자가 돼요. 자극 전체가 몽땅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극자리 일단 이극자리가 얘기하기 편하니까 이극자리로 일단 자 여기 N극이고요. 여기 S극이었어요. 계략적인 모양만 보세요. 이게 이제 발전기가 돌아간다고요. 동기 발전기가. 그럼 전기는 전기자에서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동위상이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동위상 전류.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때 결국은 지금 현재 N극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도체가 자속을 절단하게 되죠. N극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전력이 생겨요. 이 도체에. 그런데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는데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면 이때는 기전력과 전류가 동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주변으로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게 굳이 방향 따져보시려면 제가 지금 발전기라고 얘기했죠. 발전기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보는 거죠. 바른손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맞나요? 근데 이건 회전 전기자형 기준이에요. 직류기에서 얘기하는. 근데 얘는 회전 전기자형이 아니라 회전 계자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면 자기장은 N극이니까 여기서 자기장 방향은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FBI에서 B는 위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자석이 이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이걸 따질 때는 이게 전기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지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계자가 그대로 N극, S극에서 자기장이 그대로 있고 여기서 전기자 권선이 여기 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들면 얘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러니까 전기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자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기장은 위로 힘의 방향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결과를 알고 그냥 이렇게 전류를 그렸던 건데 원래 따져보려면 그렇게 따져야 된다고요. 방향을 따지려면. 근데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거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N극 절반은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올라가죠? 이렇게 돌아서 이거 올라가죠? 그러니까 N극의 이쪽은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N극의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N극이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도는 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N극의 이쪽은 세지고 이쪽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회전 계자형이라 지금 이런 거죠. 직류기에서는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세지고 여기 약해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똑같다고요. 절반은 세지고 절반은 약해지고. 그게 이거라고요. 편자. 그러면 이제 90도 지상전류라는 게 뭐냐면 기전력은 여기서 생겨요. 근데 전류가 얘가 지금 이쪽으로 돌고 있죠. 90도 지상, 90도 늦다는 얘기죠. 전류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흘러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흐른다고요. 여기서. 그럼 반대로 이쪽은 나오겠죠. 전류가. 일리 들어간 건 원래 여기로 나와야 되니까. 건선이. 그럼 여기로 전류가 들어가면요. 이쪽으로 나오면요. 이거 주변으로 어떻게 돼요?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전기자 전류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되고. 그 원래 N극이면 자기장이 이렇게 올라와야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깔고. 얘가 깔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N극 전체가 몽땅 약해지죠.
그래서 감자라고 한 거예요. 90도 지상일 때. 반대로 이쪽이요. S극. S극이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장이.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S극이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전기자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S극도 약해져요. 지금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지상이면 감자.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지상. 늦은 전류죠? 지각했잖아요. 뭐 뒤지게 두드려 맞았겠죠. 옛날 같으면 선생님한테. 안 좋잖아요. 감자라고요. 감자. 얘는요? 진상. 일찍 학교 갔어요. 사실은 이 증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줄어드는 것보다는 좀 조금 낫겠죠. 그죠? 예,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해서 진상. 나갈 진짜 앞진짜니까 증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발전기 기준입니다. 발전기 기준. 발전기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전동기 방향을 따질 때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따져요?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동기하고 발전기에서는. 반대가 되게 돼요. 결과치가. 이게 무슨 얘기냐? 발전기면 지상이 증자 일으키고요. 진상이 감자 일으켜요. 전동기에서는. 전동기. 지금 이건 발전기 기준이에요. 발전기 기준. 네, 그래서 항상 발전기 기준으로 제너레이터요.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전동기가 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걸 지금 같이 외워라라는 게 아니에요. 발전기 기준으로 외우시고 전동기 문제가 나면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전동기면. 자, 그럼 이제 감자가 됐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감자가 되면 자기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은 발전기 기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속이 줄어들었으니까 똑같은 속도로 발전기를 돌리면 유기기전력이 줄어들겠죠. 자기장이 약해졌으니까 결국은 발전기 전압 강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압 강화를 일으키게 되고 반대로 요거는요 증자가 돼요. 자기장이 원래 계자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더 세져요. 그러니까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게 된다고요. 원래 발전기에서 나와야 되는 전압보다 전압이 더 높아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발전기가 우리한테 220볼트를 이제 줘서 이거 쓰게 발전기 돌려서 쓰는 건 아닌데 발전기에서 전기 받아서 우리가 이걸 킨다고 했을 때요. 얘는 220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20 주기로 해놓고 250 주면은 잘못하면 이거 망가지잖아요. 이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건 220 주기로 했으면 220 딱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낮아도 안 좋은 거고 높아도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증자를 일으키고 얘는 전압 상승을 일으킨다고. 전압 상승. 네, 전압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네, 기전력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 증자작용을 이게 달리 부르는 말들이 좀 있어서 이 증자작용을 다른 말로 자화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문제에서.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자화작용 이렇게 나오면 이게 증자작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 자화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발전기의 기전력이 자 90도 진상전류, 뭐 꼭 90도 아니더라도 어쨌든 진상전류가 흐름으로 해서 증자를 일으켜서, 즉 또는 자화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발전기의 단자전압이 상승되는 현상, 예,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자기 여자작용 이렇게 불러요. 자기 여자 뭐 현상이라고도 하고 뭐 자기 여자 작용, 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예,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이 상승되는 이 현상, 예, 이걸 자기 여자 작용 또는 자기 여자 현상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횡축반작용 있잖아요. 절반은 세지고 절반은 약해진다고. 그죠? 횡축반작용, 이 편자작용. 결국은 이 편자작용을 또는 횡축반작용을 다른 말로 교차자화작용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횡축반작용 이렇게 보기가 안 주어지고 교차자화작용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요. 또는 편자작용 이렇게 뭐 써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교차자화작용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횡축반작용을 교차자화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지?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화작용 그러는데 이게 뭐지? 증자작용 얘기하는 거예요. 증자작용. 그리고 이제 이 전체 현상을 자기 여자 현상. 아직 이제 전력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나중에 전력에 보면 보통 송전단에서 전압을 보내면 송전 선로에도 선로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압이 강화가 되고 이제 수전단에서 받으면 보통 전압이 떨어지죠. 왜냐면 먼 거리를 전선을 타고 가다 보면 전선에 그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보통은 보낸 게 한 1000이면 받는 데서는 한 50V 떨어지고 950V가 이제 수전단 받을 숫자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낸 게 1000인데요. 멀리 가 있는 수전단에서 받은 전압이 1002, 1003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언제 생기냐면은 그 선로정수 중에 C가 클 때, C 값이 크게 나올 때. 이걸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전력에서는. 페란티 현상. 이걸 달리 페란티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거꾸로 전력에서도 페란티 현상 대신에 자기 여자 작용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기계에서는 이 말을 더 많이 쓰고 전력에서는 페란티 현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비슷한 개념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